네, 안녕하십니까. 변화 디자이너 허일무 박사입니다. 지난번 뉴노멀의 시대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주제의 첫 번째 시간에 저성장, 저금리, 저유가와 모든 영역에 있어 공급과잉의 뉴노멀의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아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아이는 어떤 대상에 특별한 목적과 동기를 부여하는 의식적인 노력과 행동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노아이는 익숙하고 평범한 것을 낯설고 비범하게 만들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마인드셋이며 전략이고 역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도서관에 자주 왔던 청년입니다. 이제 동탄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도서관에 자주 못 오게 되었습니다. 자판기 앞에서 오래 계시면서 관리하시는 어르신 모습을 볼 때면 감동을 느낄 수 있었고 자신의 일을 통해 타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들이 많으면 우리 사회는 더 따뜻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타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글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이용하는 자판기 운영자에게 보낸 감사 편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저는 자판기에 부착되어 있는 편지를 직접 목격하고도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시립 도서관에는 한때 이용자들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방송까지 나와서 화제가 되었던 특별한 음료 자판기 운영자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동네 도서관을 처음 찾은 날 이 특이한 자판기를 운명처럼 만났죠.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종이컵에 커피가 채워지는 동안 무심코 둘러본 자판기는 최신 기계는 아니었지만 그동안 이용했던 자판기들과는 다른 아우라와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판기에 샘플로 전시되어 있는 음료캔에는 한때 유명했던 야채 가게 판매대에서 본 듯한 재미있는 문구들이 형형색색의 편말로 붙어 있었습니다. 동전 투입구 위에는 온도가 95도 이하일 경우에는 먹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가 있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 수 있지만 그동안 다른 자판기에는 발견하지 못한 문구였습니다. 또한 자판기 측면에는 방송에 출연했던 장면을 캡처한 사진도 붙어 있었는데요. 자판기 운영자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방송까지 나올까 더 많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용자들이 보낸 감사 카드와 편지가 빼곡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은 경험도 예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이 정도 되면 자판기 외관만으로도 평범한 사람이 운영하는 자판기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엇보다 제 시선을 강탈했던 것은 자판기 운영 선언문이었습니다. 자판기 운영 선언문은 자판기의 위생관리, 재료 사용, 가격 정책까지 철저하게 고객의 건강과 입장에서 윤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다짐하는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내용이었습니다. 물은 정수기 물이 아닌 알칼리 이온수 사용, 커피와 크림은 대형 회사에서 생산한 15일 이내의 정품 사용, 국산차는 국내 전통회사 생산 시점 일주일 내 제품, 음료는 무탄산 음료캔만 판매, 종이컵은 차를 마시고 나서 재사용 가능한 고급컵 사용, 매일 방문 청소와 점검 및 일요일 대청소, 사용 중 불편사항 연락 시 30분 내 처리 및 차 한 잔과 통화료 지급, 취업 관련 자료 비치, 최저가격, 최소이익 약속. 솔직히 자판기 운영자가 튀는 것을 좋아하거나 유명세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가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 것도 사실이지만 이용자들에게 감사 편지를 받는 세상에 하나뿐인 자판기 운영자를 빨리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자판기 운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왜 보통의 자판기 운영자들이 하지 않는 행동과 노력을 할까? 그 목적과 동기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목격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노아의 가장 강력하고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생각과 행동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판기에 붙어 있는 운영자의 휴대폰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목소리는 작고 차분하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죠. 제 신분을 밝히고 나서 자판기 운영에 대한 인터뷰를 제안했습니다. 자판기 운영자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자판기 운영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며 몇 번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제 직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평범한 일에 남다른 노력과 헌신을 다하는 분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파하고 싶다고 목적을 이야기하고 나서야 인터뷰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도서관으로 이동해 자판기 앞 휴게 공간에서 20여 분을 기다렸죠. 자판기에 부착된 방송 캡처 사진에 나왔던 사람과 일치하는 분이 아내와 함께 잔뜩 짐을 갖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이렇게 유계승 사장님과의 인연은 시작됐습니다. 그 뒤로 몇 번의 공식적인 인터뷰를 진행했고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나 몇 번의 대화를 더 나누었습니다. 유계승 사장님과의 인터뷰는 매번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는 메시지와 영감을 주어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을 자판기 운영이라는 평범한 일을 하면서 주위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유계승 사장님의 일에 대한 목적과 동기는 제 직업적 가치와 정신적 성장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들려줄 자판기 운영자 유계승 사장님의 이야기는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노아의 새로운 지향점을 이해하는 데 큰 방향과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주리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판기 운영자 유계승 사장님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